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로 시그널 음악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인 iOS 16 정식 업데이트를 지금 걸어놨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음악을 틀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스타벅스의 웹3 사업을 공개했다는 거, 그리고 iOS 16 정식 업데이트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스타벅스에서 웹3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전설적인 인물이죠. 스타벅스. 자꾸 스타크래프트 나네요. 네, 스타벅스의 CEO가 귀환을 했어요. 세 번째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NFT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고조됐었죠. 전 개인적으로도 제가 썼던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책도 있고 스타벅스는 엄청난 핀테크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스타벅스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는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죠. 9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3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2일에 드디어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약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해요. 저는 시원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 쫙 보여줄 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어떤 서비스인지 하고 제목 정도? 요 정도가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스토리스타벅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6분 정도 읽는 분량이라고 되어져 있죠. 스타벅스 오디세이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오디세이는 아시는 것처럼 모험을 떠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장대한 여행, 장엄한 여행을 이야기할 때 오디세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벅스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NFT를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스타벅스의 모토 자체가 제3의 공간이었었죠. 집과 회사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근데 이제는 그 제3의 공간을 디지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장권 정도로 NFT가 쓰이게 되고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픈하는 시점은 12월입니다. 12월에 정식으로 오픈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스타벅스의 고객이라면 그리고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분들 있죠? 정확하게 써놨어 인플로이스라고 일하시는 분들도 웹3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토큰이라든지 거버넌스 쪽이라든지 이쪽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 자,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웨이트리스트에 걸어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먼저 얘기를 해줄게. 요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도 후반에 나온다고 하니까 12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웨이트리스트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심플합니다. 웨이트리스트라 그래갖고요. 그 이메일 정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메일 쓰는 란이 나오고 그럼 그 이메일 란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메일 란에다가 여러분들 이메일만 딱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사람이 몰리나 보네요. 전 조금 전에 등록은 성공했고요.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하자. 디지털 커뮤니티다. 그러니까 조인 더 웨이트리스트를 누르면은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만 딱 입력하면은 오케이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미국인지 이런 거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선택했었던 네트워크는 폴리곤 네트워크입니다. 그 폴리곤 네트워크는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바로 이거를 쓰고 있죠. 이 이름이 NFT를 조니 스탬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스타벅스의 존이라 그래갖고 여정을 떠나는 게 있거든요.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을 합쳤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 NFT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판 스탬프를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웹 앱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에 내장된 앱으로 작동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크립토 월렛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크립토 커런시라고 얘기하는 건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그리고 별도의 월렛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법정 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것도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스타벅스의 포지션은 제가 웹3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자 역할을 해서 자기네들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웹3라고 하는 부분만 가져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웹3의 핵심은 참여와 공유와 보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NFT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한테 적절한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상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 보상 플랜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적립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모아서 새로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프트, 뭔가 상품을 살 때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 쿠폰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카드 굉장히 예쁜 것들 많은데 이거 모으는 재미는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게 지금 다 투명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투명하게 도대체 몇 장 정도 만들어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폴리곤을 선택하는 이유도 확실합니다. 우리 뭐 지문 증명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채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또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다. 이 포지셔닝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 보여줄 것 같고 12월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웨이트리스트 걸어보시고, 잘 모르니까요. 해봐야죠. 문제가 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인데 작년 7월에 신세계가 스타벅스 지분을 추가 인수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스타벅스와 결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죠. 과연 국내 스타벅스에서도 이 스타벅스 저니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오디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저는 관심사인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법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분할한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기입니다. 이게 메인 소식이었는데 사실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iOS 16 16번째 버전 정식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습니다. 기존에 15.7이었던가요? 그걸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안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OS 16으로 바로 뛰어넘어서 업데이트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를 볼 수 있는데 용량을 보니까 3.11기가 정도입니다. 3기가 정도의 용량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된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iOS 16 오픈이 됐는데 이제 중요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금 화면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잠금 화면에 개성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로 폰을 확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서체를 고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서체가 다 다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위젯 부분도 좀 많이 바뀌어서 위젯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홈화면이 조금 이제 너무 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포진되어 있는 게 좋네요. 두 번째는 홈화면에서 잠금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쭉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추천 항목이라 그래서 이거 유명했었죠. 지구 모양 이거라든지 iOS 16에서 주는 이미지라든지 이모티콘으로 된 거라든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배경화면을 우리가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걸 보게 되면 또 새로운 폰을 쓰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이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람 스택도 적어집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아서 맨 밑에 슬쩍 보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잘 보이는 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실시간 현황은 일의 진행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버를 예로 들고 있고 음식 배달 같은 것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제휴가 돼서 서드파티 앱들이 잘만 만들어진다라면 쿠팡이츠에서 배달한 게 오는 거라든지 배민이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재생하는 것들, 왓챠 재생하는 것들, 이런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 모드, 이거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잘 쓰는 편이에요. 뭔가 좀 집중하고서 일하고 싶을 때, 외부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좀 골라내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다 차단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거 정도는 내가 메시지를 받겠다 라고 하는 건데, 개인 시간 집중 모드하고 업무 집중 모드, 이거를 스위치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집중 모드 필터 있는 기능 있고, 사진은 지금 포함은 안 돼요. 그래서 iOS 16이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 혹시 버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뒤로 밀어놓으라고 하는 이용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1 정도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런 기능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업데이트가 끝났거든요. 잠깐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게 되면은 가운데 901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야, 글씨가 엄청 커졌네요. 그리고 지금 알람 같은 경우에도 밑에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다면서 밑에 슬쩍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맨 하단으로 몰린다는 얘기네요. 괜찮네요, 이거. 네, 저도 빨리 녹음 끝내놓고 나서 기능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큰 감흥이 없습니다. 좀 더 써봐야겠죠. 자, 좀 봐볼게요. 공유 사진 보관함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 모두가 그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경우에 사진 보관하면 한 명이 만들어 다 같이 공유해 쓸 수 있다. 요거 기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글 포토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아이폰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이거 괜찮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스마트한 각종 공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예 취소하거나 편집하는 기능, 문자 보내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이게 쉐어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애플 TV만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요. 애플 TV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장면을 같이 감상하라는 건 애플 TV가 여기 예로 나와 있죠. 다른 서드 파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좀 봐볼게요. 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메일 넘어가고요, 사파리 넘어가고 패스키 넘어가고요. 자, 지능형 기능이라 그래서 이미지에서 피사체만 떼어내는 기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기다렸던 기능이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사진을 봤었을 때 이 사진에서 인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빼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물 사진으로 찍은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물 사진만 찍은 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배경으로부터 분할시키는 게 글쎄 아무거나 다 되면 정말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인물 사진 찍은 것만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볼게요. 빨리 좀 해봐야겠는데 재밌는데. 자, 인물 사진 찍은 거에서 잠깐 되나 안 되나.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면 편집했었을 때 배경을 날리는 기능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배경만 날려서 갖고 오는 건 천천히 나오겠네요. 예,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있고요. 단축어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받아쓰기가 향상이 됐어요. 보통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리가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받아쓰기 표시가 되면서 타이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타이핑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크 버튼이 활성화 되거든요. 자, 마이크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 마이크 버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타이핑에서 원하는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은 이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조금 더 써봐야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었는데 아직은 잘 쓰기까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도 우리나라에서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지갑도 안 쓰고 홈 안 씁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아이폰에서 피트니스 앱, 애플 워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피트니스 앱으로 운동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빨리 애플 워치 또 사라. 이거 봐야겠습니다. 가격 공유에 대한 내용들 남이 내려가도록 하죠. 카플레이까지. 그래서 문감지기 누르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좋기는 한데 지금 기다리는 기능들 몇 가지가 나중에 나오죠. 바로 이 프리폼. 여기 제일 기다리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몇 명이서 생산성 앱을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폰보다 왠지 아이패드류에서 패드 OS가 업데이트되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잘자잘한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번에 메이저 업그레이드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잠금하면 갤러리 바꾸는 것들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업데이트할 만한 게 충분하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다루다 보니까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제가 댓글에다 달았는데 그거 보시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또 책 보내드릴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